지수로 감수에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점을 우리는 못 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못 구한다. 그럼 이 교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점이란 말답게 두 개에 동시에 대입해야 됩니다. 두 개에 다 대입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연립을 취하는 경우는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립을 취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입법이 기본입니다. 가간법은 잘 쓰지 않아요. 대입법을 통해서 얘를 어디에 대입해야지 내가 식을 좀 꾸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봐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울기랑 직선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길이 또는 길이 b를 제시해 줬을 때는 그걸 x, y 좌표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만 좀 잘 해주면 생각보다 할만해요. 생각보다 할만하다. 삼각형이 있는 게 메인이에요. 삼각형이 있는 게 메인이고요. 그 삼각형을 얘가 하나 지나고 그리고 여기를 하나가 지나고 여기를 한 놈이 지나고 이 이름이 뭐죠? 그리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와 여기 K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기울기를 알려줬잖아. 그치? 기울기는 다시 한번 말해요. 기울기는 뭐냐면 길이 B를 알려준 거예요. 얘 대 얘가 몇 대 몇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못 써먹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잘 못 써먹더라고. 기울기가 우리가 삼각 B를 비교하면은 뭐죠? 기울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도와 관련 지으면? 탄젠트죠. 맞죠? 탄젠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60도면 우리가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 1 루트 3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봐도 이쪽으로 봐도 2대 1대 루트 3,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있다면 내가 어디에 들어요? 어디에 수선을 내렸냐랑 상관없이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요? 비율은 동일하다고.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야 돼요. 아, 기울기는 사실 각도에 대한 정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각도에 대해서 일종의 삼각비를 제시하는 거고 보통 이거분의 이거를 알려주는 거긴 한데 그게 예를 들어 탄젠트에 대한 정보를 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1대 2대 루트 5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면 알려줬어요. 어디를 알려줬어요? P 이름이 뭐냐? PR과 QR의 길이가 5라는 걸 알려줬어요. 뭔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랬죠? 반 가르면 반띵한다 했죠. 근데 여기 각도가 얼마라고? 여기 각도가 기울기 얼마짜리라고? 2짜리죠. 그럼 당연히 얘 대 얘도 뭐예요? 1대 2겠죠. 맞아요. 요 각도가 중요한 거야. 기울기의 정보는 이 각도에 대한 정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몇 대면? 1대 2여야 돼요. 기울기가 2니까. 그쵸? 그럼 1대 2면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1대 2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루트 5죠. 반대로 그럼 여기랑 여기랑 무슨 관계예요? 루트 5분의 1 관계죠. 근데 방금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그럼 얘도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5가 되죠. 맞아요?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여기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리면 여기가 길이가 얼마? 2루트 5가 됐잖아. 그럼 여기 길이 얼마예요? 2죠. 그럼 여기 길이 당연히 얼마예요? 3이죠. 그럼 5대 3대 당연히 얼마예요? 4죠. 딱 2대 4대 2루트 5, 3대 4대 5 완성됐죠. 그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K야. K랑 A에 대한 정보예요. 그럼 좌표를 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좌표에 대한 정보가 딱히 있어? 없죠. 그럼 내가 임의로 하나 설정해야 돼. 설정할 거예요. 오케이? 어디로 설정할까? 하나 정해보죠. 어디로 접어볼까요? 문자를. 딱히 없으니까 뭐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콤마면 교점이라는 말은 맞죠? 교점이라는 말은 요게 대입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얘한테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걸리적거리는 선이 많냐? 지울게요. 이제 알파 콤마 마이너스 a에 알파 더하기 4제곱 더하기 2분의 3이에요. 그렇죠? 얘의 좌표는 뭐라고 써요? 그럼 베타라고 써요? 그렇게 할 거면 지금 내가 길이를 구한 의미가 없지. 그렇죠? 그렇죠. 알파 플러스 5 콤마 얘한테 대입해야겠죠. a에 알파 플러스 2제곱 빼기 4분의 7. 근데 기본적으로 가로선을 그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랑 얘가 어떻다는 거야? 그렇죠. 같다. 관계식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는 얼마, 여기에서 여기 얼마큼 더했어요? 3만큼 더했잖아. 여기도 3 대입하면 a에 알파 플러스 4제곱. 보여요? 보이는 거 있어요? 좌표를 쓰고 나니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어디예요? 관찰해야죠. 관찰해야지. 뭐가 제일 많이 보여요? 잘 보여? 여기서부터는 관찰의 영역이 들어가긴 하는데 얘랑 얘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 얘랑 얘가 같다는 것도 중요한데 얘랑 얘가 얼만큼 차이나요? 근데 그게 왜 난 얘부터 볼까? 맞아요. 지수가 똑같아요. 지수가 똑같다고. 즉 a의 알파 플러스 4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3에다가 얼마 더한 거야? 4 더했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요? 이거 여기 쇽 넘기면 2 곱하기 a의 알파 플러스 4제곱은 쇽 넘기면 얼마냐? 3, 2분의 9. 그래서 a의 알파 플러스 4제곱은 4분의 9가 됩니다. 뭐야? 그럼 얘 좌표가 나왔네? 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4분의 9라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 누구예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4제곱 더하기 2분의 3제곱은 2분의 3은 a의 알파 플러스 2제곱 빼기 4분의 7인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처리한 얘가 얼마라고? 얘가 얼마라고? 4분의 9라고.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3은 즉 1이라는 게 a의 알파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슉 넘기면 그래요. 자, 얘 보면 당연히 뭐가 떠올라요? 이거 보고서 뭔 생각을 해? 지수를 계산한 게 1이래. 어떤 정보예요? 그쵸. 지수가 0인 거죠.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알파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a의 제곱은 4분의 9예요. a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입니다. 자, q라는 좌표. 나 이제 k를 구해야 돼. 그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a를 구했죠. 이제 k를 구해야 돼요. q라는 놈은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3, 이거 얼마죠? 얘가 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얘가 y는 안녕. 마이너스 2x 더하기 k 위에 있으므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6 더하기 k. k는 얼마? 4분의 21?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답은 얼마? 4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정리 좀 해보죠. 쉽지 않죠? 알았어요. 13번,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이 수학2에서 어려운 6문제예요. 이 문제를 시간을 10분, 20분 들여서 한두 문제씩 풀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가냐 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래 나온 수는 거의 모든 등급은 다 3개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3개 정도가. 3개 정도가 1등급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적분 맞은 애들은 3점짜리 하나 더 틀려도 돼요. 85점이니까. 근데 어쨌든 3, 4개 정도라고 한다면은 수학2에서 우리가 사실 수학2에서 이 자리에 1등급 맞고 싶다면 하나 틀려야 돼요. 2등급 맞고 싶다면 이제 2개씩 틀려도 됩니다. 2개씩. 이렇게 수학 1 2개, 수학 2 2개. 그럼 적어도 13번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14, 15번 중에 하나, 21, 22번 중에 하나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맞아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래야지 3등급 이상을 가요. 자, 시작은 뭐부터였어요? 길이를 알려줬잖아. 5랑 5를 알려줬단 말이야. 이걸 보고서 당연히 뭐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뭐라고? 반띵하면 수직된다. 그쵸? 그래서 반띵하니까 수직이 됐어. 자, 그럼 직각이 떴잖아. 직각 삼각형이 떴다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애가 누구야? 기울기를 이미 알려줬단 말이지. 그럼 이 직각 삼각형과 기울기를 당연히 관련 지어야 돼. 일종의 뭐라고? 탄젠트처럼 관련을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 비가 1대 2대 루트 5라는 거고. 근데 길이를 실제로 알려줬네? 그럼 당연히 실제 길이를 마찬가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루트 5라는 걸. 자, 5와 5였고요. 루트 5가 반짜리라면 그럼 당연히 여기 길이가 얼마야? 2 루트 5잖아. 그치? 그래서 2 루트 5가 완성된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과 얘를 봤을 때. 근데 그 다음부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목표는 뭐냐면 교점에 대한 정보, 맞죠? 지금 이 직선 A와 K를 구하는 것으로서 좌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좌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서 어떤 애를 내가 한 문자로 표현을 할 건데 그럼 나머지들도 문자를 각각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망하겠지. 당연히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 길이로 좌표를 표현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얘를 애초에 5라고 줬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5라고 쓰는 건 쉽습니다. 문제는 쟤랑도 관련 지으려면 추가적인 길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가 2루트 5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2루트 5라는 걸 줬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그래야지 기울기가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라는 것도 활용하면서 2루트 5라는 게 2루트 5가 되게 깔끔하죠. 그래서 숫자가 그러면 1대 2대 루트 5라고 했었는데 2루트 5잖아. 아 그럼 2랑 4가 되겠구나. 그럼 여긴 자연스럽게 3이고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율 관계도 만들어졌으면서 동시에 좌표를 알파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대입까지 해봤더니 x좌표 알려졌잖아. 그럼 y좌표는 대입의 영역이죠. 대입까지 했더니 웬걸? 와 이거 숫자가 너무 깔끔해. 너무 편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얘랑 얘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 왜 지수가 다르니까. 어떻게 저걸 연립하지? 할 수 있는데 저 P랑 R을 보니 되게 깔끔하네. 쟤네 먼저 해야겠다. 정리해서 얘 구하고. 그 다음 얘랑 얘 또 관련 지어서 했더니 얘 때문에 숫자가 나와서 관련 지었더니 뭐 이렇게 A 알파 플러스 2제곱은 1 나왔고 당연히 알파는 지수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2고 착착착착 대입하면 마무리되고 맞아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일종의 수학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얘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물론 그게 100% 무조건이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더라 라고 후보군을 정하고 그 후보군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그 후보군이 되게 다양하거나 후보군 이외의 생각을 특별히 내가 일종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 후보군을 벗어나는 형태를 가져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그런 면에서 되게 통상적인 문제죠. 길 뿐. 4번 보겠습니다. 4번도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렸어요. 시작이 뭐냐? 2에 x-m제곱 더하기 n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대요. y는 2에 x-m제곱 더하기 n. 여기 a를 잡았나 봐요. 이 y는 3x를 그렸다는데? b도 잡았대요. 자, 근데 b에서 이제 직각이 되도록 하나를 그렸더니 직각되도록 여기가 C가 되고 이도를 이렇게 이었더니 여기가 D가 됐답니다. 아, 길어라. 순서는 이래요. Y는 3X와 3X? 또 기울기 알려줬네. 그럼 뭐를 제시한 거라고? 길이 B를 제시한 거라고. 길이 B를.
그쵸?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뭐 어떻게 되나 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여기에서 교점 나왔을 때 수직인에 그어서 y절편 기준으로 AD를 만나게 하면서 슉 그렸더니 웬걸 이 D라는 애는 C와 A를 몇 대 몇으로 외분했대요? 5대 3. 5대 3이라는 말은 여기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3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좌표를 뭐라고 써줘야 돼요? 문자를 쓰기 시작해야 되잖아. 그치? 문자를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요? 2대 3이니까 당연하게도 2A라고 써야죠. 그래야지 얘 좌표가 깔끔하게 뭐가 떠요? 5A가 써지죠. 그래요? 그럼 2A라고 썼을 때 당연히 Y좌표는 얼마예요? 6A죠.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의 의미를 교점의 의미를 우리가 살리려면 얘랑 동시에 뭐까지 써줘야 돼요? 얘까지 써줘야 됩니다. 2A-m제곱 더하기 N.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2대 3이라는 정보는 또 뭘 제시한 거냐면 이런 정보를 줍니다. X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5A, 2A 썼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도 써먹어야 돼요? Y좌표도 비율 관계 써야겠죠. 자, 여기 길이가 얼마야? 6A잖아. 여기 길이는 얼마일까? 얼마예요? 맞아요. 10A예요. 그럼 여기가 0,10A가 됩니다. 0,10A가 돼요. 그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럼 뭘 해야 될까? 이제 여기서 뭘 해? B의 좌표만 설정하면 뭔가 좌표들이 전부 다 A로만 표현되네. 근데 B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요? 구할 수가 있나?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 고민을 할 수 있죠.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직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수직이에요. 그쵸? 그럼 얘 기울기가 나왔네? 기울기 얼마야? 맞아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B라는 애를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Y는 3X와 Y는 저 0,10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 교점입니다. 그렇죠? 기울기 알려줬잖아. 지나는 점도 알려줬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원하는 건 뭐야? 지금 최대한 문자를 덜 쓰고 싶어. 그래서 B라는 것도 A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이거의 교점이 B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 얘랑 얘랑 지금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3분의 10x가 10이네. 10a네. 그래서 B의 좌표가 완성. 3a, 9a. 야, 쓰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것도 깔끔한 편이죠. 2a, 3a.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잖아. 맞지? 그래서 얼마? 루트 10a. 이것도 또 이제 맨날 말했지만, 항상 말하지만, 길이를 구하는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너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좀 불필요하다. 어떻게 접근하자? 애초에 기울기가 3이잖아요. 기울기가 3이라는 건 삼각 B를 알려준 거라고. 몇 대 몇 대 몇? 여기가 1대 3이라고 알려준 거. 그럼 당연히 B변의 길이가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 루트 10이라는 걸 알죠.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얼만큼 차이나? 그럼 여기 A랑 A만 붙이면 되잖아? 그거 당연히 루트 10A라는 거죠. 일종의 삼각 B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럼 여기랑 여기도 어때요? 지금 여기랑 여기랑 A 차이 나고 얘랑 얘랑 3A니까 또 1대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루트 10A죠. 그래요?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가 20이랍니다. 삼각형 ABC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A 곱하기 루트 10A니까 아하 5A 제곱이 20이더라. 즉 A는
아주 깔끔하게 2가 뜨고요. 뭐 해주면 돼요? 네, 대입하면 됩니다. 뭘 대입해요? 지금 요게 2의 3a-m제곱 더하기 n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9a라는 애가 2의 3a-m제곱 더하기 n이고 6a라는 애가 2의 2a-m제곱 더하기 n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맞죠? 지금 좌표들만 쓴 거잖아. a를 2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숫자가 됩니다. 18은 2의 얼마냐? 6-m제곱 더하기 n. 12는 2의 4-m제곱 더하기 n. 당연히 얘는 연립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빼면 되죠. 그쵸? 빼면 얼마예요? 6은 2의 얼마죠? 6은 어떻게 돼요? 여기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연립할 수 있어요? 이거 뺐을 때 6은 이거 가끔 요거부터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빼기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얘를 뭐처럼 취급하자? 개수로 생각하자. 2의 6제곱이 얼마야? 64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 요렇게 생각해야죠. 개수로. 알았죠? 개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빼면 얼마야? 48이잖아? 그래서 2의 마이너스 m제곱은 8분의 1 2의 세 마 3제곱 m은 3이고요. m이 3이면 n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거 그냥 10 뜨죠. 더하면 13입니다. 이렇게 돼요. 기울기와 길이에 대한 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은 뭐였어요? y는 3x와의 교점을 a와 b라고 하고 수직이어서 c라고 하고 여기서 이렇게 슉 그렸을 때 3대 5 외분점이라고 했지만 그걸 통해 2대 3이라는 걸 얻어냈죠. 맨날 얘기해요. 길이에 대한 대각선 길이에 대한 b를 알려주든 길이를 알려주든 일반적으로 그건 전부 다 xy 좌표에 반영을 해야 돼요. 2대 3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 좌표를 뭘로 했다고? a라고 안 잡았다고. 왜 a로 안 잡았어? 나는 분수가 드러나는 게 등장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래서 그냥 숫자를 키우더라도 2a라고 썼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몇이라고? 2대 3이니까 여기 길이가 3a가 돼서 5a가 되죠. 그렇죠? 근데 x좌표만 써? 아니지. y좌표도 써야 되죠. 2a, 6a라는 건 여기에다가 대입한 값이야. 동시에 여기도 대입을 해서 관계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여기 길이가 6a니 여기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다? 3대 5죠? 그래서 10a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b만 남았어요. b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으로 보고 이 기울기를 수직이라는 걸 통해 얻어서 b를 구해낸 다음에는 이제 일사천리죠. 길이 a로 표현하고 문제에서 알려준 넓이를 구해줘서 a 구한 다음에 좌표 b랑 ca에 대한 좌표들 a까지 써서 해준 다음 연립만 해주면 됩니다.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진 않죠. 그래요? 그래서 21번 주관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꽤 높은 겁니다. 이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 그냥 흔히 말하는 기출에서 본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맞죠? 요 정도가 이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아직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지만 경험에 쌓는 중이라서 안 됐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보다 이거 다음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복습의 영역입니다. 자, 5번은 여기다 쓸게요. 여기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프가 두 개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려져 있습니다. y는 2의 x제곱과 y는 4의 x제곱이에요. 여기에서 1이라는 애랑 2라는 애를 그러면 이 n의 x제곱이네. 1,2 2,4 1,n
2, n제곱 이렇게 되죠. 문제에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18이래요.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어떻게 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얘가 18 이하가 된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넘겨주면 n제곱 더하기 n-6이라는 애가 36 이하고요. n제곱 더하기 n-42가 0 이하고요. n이라는 게 -7과 6 사이라서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얘라고 했는데 3 이상이라 했죠? 바로 3으로 바꿀게요. 3 이상이 되고요. 그럼 3, 4, 5, 6 더하는 거라서 답은 얼마?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간단했죠? 6번 봅시다. 자, 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y는 좀 넓게 그려야 돼서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과 이 점을 원점이라고 잡죠. 여기 놓치고 잡았네. y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까지 했고요. 여기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애를 그렸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애를 잡고 여기 교점에서 수직인 애를 그렸을 때 여기를 O, A, B라고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에서 OA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루트 3대 루트 19라고 말을 해줬대요. 그럼 그냥 그대로 반영해줘요. 루트 3K고요. 루트 19K입니다. 자, 또 나왔죠. 뭘 알려줬어요? 기울기 알려줬죠. 기울기 알려줬으면 당연히 뭔 생각이 따라와야 된다고? 비율, 탄젠트라니까 기울기는. 그쵸? 기울기는 탄젠트예요. 그래서 비율을 알려줬어요. 근데 루트 3이라는 게 뭐야? 1대 루트 3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얼마야? 2죠. 2대 1대 루트 3, 60도라는 이야기야. 그치? 눈 떠 엄마. 그럼 얘의 절반이죠.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K. 얘의 루트 3배죠. 2분의 3K가 됩니다. 자, 그래서 A라는 애 좌표가 지저분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2분의 3K라고 적힙니다. 이게 A죠. 자, 근데 수직을 알려줬네? 수직.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여기 기울기 얼마야? 얘 기울기가 얼마? 그쵸. 루트 3분의 1이잖아. 루트 3분의 1은 뭐야? 루트 3분의 1이잖아. 루트 3대 1은 뭐야? 2대 1대 루트 3. 30도 기울기 짤이라는 거죠. 그쵸? 30도는 또 특수각이긴 해. 잠깐. 그럼 여기 얘랑 얘 길이가 나왔고 직각이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길이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쓰면 얼마니? 루트 19. 루트 3. 얼마야? 루트 16. 즉 4K입니다. 자, 깔끔하죠? 여기가 4K라니까? 야, 4K인데 방금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루트 3이라며. 그럼 여기 얼마야? 2K고요. 2루트 3K예요. 즉 B의 좌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나와요. 1에서 루트 3이 나쁜 게 아니었어. 여기다가 2루트 3 하면 어차피 이상하게 나와요. 얼마로? 2분의 5루트 3K, 2분의 2K라는 거면 7K. 요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2분의 3루트 3인가? 3루트 3이네요. 미안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그럼 좌표가 다 나왔죠.
K라는 걸 이용해서 좌표를 다 표현했어요. 그래요? 이제 끝났습니다. 좌표 이제 대입하면 되죠. 방금 난 이제 뭐 했어? 이 직선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했어. 그러면 단 한 번도 얘랑 얘를 적용 안 했죠? 대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애가 얘죠. 2분의 3K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 대입하면 A의 루트 3K 제곱 마이너스 깨름칙한 건 맞아. 그래도 못 쓰는 건 아니죠. 자, 얘를 또 대입해 얼마야? 2분의 7K는 A의 2분의 3루트 3K 제곱 마이너스. 자, 그럼 얘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연립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요게 힘들어요. 이걸 이걸 연립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 연립을? 뭔 생각 들어요? 연립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렇게 써 있지 않아? 마이너스 2x 제곱이라 써 있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2x 대입해서. 네. 이거 어떻게 연립할까? 애초에 얘랑 관련이 있어 보여? 이거는 사실 경험의 영역이긴 한데 2분의 3제곱이 어떻게 해야지 2분의 3제곱이 돼? 2분의 3제곱은 낯설어, 그치? 세제곱이면 좋은데, 그치? 그래서 분수 싫어한댔죠. 그러니까 난 분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네, 얘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과 t 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런 우리한테 좀 익숙한 식이죠. 뭐가 떠올라요? 곱셈 공식. 합차 공식이고 이거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잖아. 그쵸?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는 K에 대한 이상한 식이야. 가끔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 야, 그럼 이걸로 로그로 쓰자. 틀린 건 아닙니다만 좋진 않아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야? 보기 흉해서 바꾼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또 로그로 바꾸면 그게 보기가 안 흉해? 흉해. 그럼 그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뭐였어? 방금 뭘 하고 싶어 했어? 연립을 하고 싶어 했어. 근데 연립할 때 우리가 지수 로그 파트에서 연립할 때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가간법이 아니라 대입 또는 나누기입니다. 나눌게요. 7분의 3은 t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분의 t 더하기 1이 인수분해가 되죠. 약분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연립입니다. 슉슉 넘기면 3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1은 7t 더하기 7이라서 3t 제곱 마이너스 4t 3이죠. 미안합니다. 빼기 4는 0이 돼서 t라는 게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당연히 얘는 기각, 얘가 답이죠. t가 2래요. 나 지금 내가 구하려는 게 AB 길이거든. 나 4K 구하면 돼. t가 2라는 거는 A를 구할 필요도 없어요. 2분의 3K가 3이란 겁니다. K가 얼마예요? 2가 돼요. 내가 원하는 A, B는 뭐라고 써있어요? 4K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8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야, 너 눈 좀 떠라, 마. 비슷하죠. 흐름이 비슷했어요. 같은 연도에 나온 것들인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흐름을 가집니다. 비슷한 연도에 나와서 그냥 다 비슷하게 풀려요. 그럼 이제 좀 근래에 나온 문제들이죠. 24년, 25년에 나왔던 7번과 8번을 봅니다.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흔히 말하는 탄젠트에 대한 정보고 비율 관계를 제시한다라고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주고 연립할 때 그 나누기 꽤 좋아요. 알았죠? 나누기 꽤 좋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좋고 2분의 3배, 2분의 3배라고 하는 게
거듭 제곱에서는 우리가 일종의 곱셈 공식 형태를 떠올려주면 좋습니다. 이건 원래 지수로그 파트에서 많이 하던 건데 이 문제는 그런 좀 낯선 형태를 불러오긴 했어요. 7번 볼게요. A, B에 대해서 B가 0보다 크다라고 말했네요. fx라는 게 다음과 같이 그려진답니다. 2에 x 플러스 3제곱 더하기 b에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제곱 더하기 3b라고 이야기했어요. x가 a 이하라고 했고요. x는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얘 b라는 애가 있어요. b라는 애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야. 맞지? 어디까지? a까지.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점근선이 어디야? 3b죠? 3b를 기준으로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 내려오는 애죠? 맞아요? 내려오는 애를 그릴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를 말합니다. 가로선을 그릴 때 B부터 K까지는 항상 교점이 몇 개야? 하나래요. 뭔 말이야? 교점이 2개인 부분도 없고요. 0개인 부분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봐봐. 지금 저 그림이 저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여기 그렸잖아. 내가 지금 여기 A, 를 기준으로 왼쪽에다 그릴 거야. 근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가로선을 그렸을 때 지금 여기서부터 B부터잖아. 맞지? 교점이 몇 개? 한 개, 한 개지. 근데 여기까지도 한 개지. 근데 그 다음에도 몇 개여야 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여야 돼. 언제까지? K라는 데까지 맞지? 그런데 K에 왜 등호가 없지? 아, 동그라미라서. 동그라미잖아. 내려오는 거잖아. 그럼 문제는 이거야. 교점이 가로선과의 교점이 한 개가 되려면 얘가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냐고.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둥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 밑에서는 교점이 몇 개야?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없죠. 그럼 안 된다는 거야. B부터는 다 한 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바통을 정확하게 이어받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3B입니다. 얘의 끝자락이 정확하게 3B가 돼요. A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2에 A 플러스 3제곱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정확하게 3B가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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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없어져.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매번 말합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지만 우리가 원활하게 따라올 수 있어요. 자, 뭐 얘랑 같은 거니까 2의 A 플러스 3제곱 더하기 B는 3B. 2의 A 플러스 2제곱이 얼마예요? B라고 할 수 있죠. 넘기면 2B니까 나누기 2한 거예요. 잠깐만, 근데 K의 최대값이 얼마래? 얘가 지금 K라 했잖아, 그쵸? 맞아요? 근데 K가 얼마래, 얘가? A, 4B 더하기 8이래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다 A를 대입한 값은 얼마라는 거야?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5제곱 더하기 3B는 얼마? 4B 더하기 8이고요.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은 B 더하기 8인데 뭐가 더 좋냐? 얘를 B로 바꿀까? 이거를 A로 바꿀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얘를 A로 바꿀게요. 2의 A제곱분의 32는 여기 요거 가져온 거예요. 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8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양변에 2의 A제곱 곱하고 8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32는 0 이렇게 되죠. 다시 2의 A제곱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A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서 2의 A제곱이 마이너스 4 또는
2. 당연히 얘는 아니고요. A는 1. 그에 따라 B는 8이 됩니다. 근데 더해달래요. A 더하기 B는? 얼마? 그래프만 잘 상상했더니 문제가 뭐 수월하게 됐습니다. 수월하게 풀렸죠. 근데 정답 왜 이렇게 낮냐? 별로 안 어려운데 맞죠? 그래프를 항상 이동시켜 가면서 풀려고 해보세요. 8번. 8번도 그렇게 앞서 했던 문제들보다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fx가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란데 마이너스까지 붙어있네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 자, 근데 gx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했어요. fx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4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 fx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제 이 문제를 보면 보통 손을 못 건드릴 생각을 해. 왜?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수학2랑 약간의 결합이 한 건데 결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애가 있습니다. x분의 절대값 x. 어떤 사례로 가져오냐면 불연속인 사례의 대표주자예요. 극한값이 없는 대표주자입니다. 그렇죠? 얘를 왜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절대값 x는 뭐가 달라지니까? 부호가 달라지니까 뭐에 따라서 x가 0보다 크면 x분의 x로, x가 0보다 작으면 x분의 마이너스 x로 바뀌니까 맞죠?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범위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기준으로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4를 기준으로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4보다 클 때는 플러스니까 어때요? 약분되니까 그냥 속에 있는 것끼리 뭐 하라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4보다 작을 땐 어디가 좀만 땡길게요. 4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마이너스 1. fx 더하기 2의 x제곱 빼기 fx 빼기 2의 x제곱이라서 2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 그냥 fx에다가 2 곱한 거 그리고요. 얘는 확실하게 알겠네. 오케이. 누구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쵸? 여기 동그라미에요. 4 대입하면 어떻게 돼? 4,32가 돼요. 얘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야. 맞지? 그렇게 알고 있죠? 야, 봐봐. 또 가져와. 요렇게 생긴 애예요. 맞죠? 요렇게 생긴 애라고 얘는. 여기 이쪽이 점근선이고 이쪽이 이제 무한히 나가는 형태죠. 그 애를 내가 여기에다가 이 4보다 큰 쪽에 그릴 거야. 근데 얘는 원래 무한히 나아가야 되는데 4 때문에 어때요? 끊긴 거죠. 맞지? 그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로선을 그렸을 때 이게 gx인데 gx에다가 가로선을 그렸을 때 교점은 무조건 뭐 아니면 뭐? 0 아니면 2. 교점이 한 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얘 올려야 되죠? 어디까지 올려야 돼? 이렇게까지 올려야지. 그치? 그럼 연계가 돼? 여기 만나고 있는데? 돼요. 얘 등호가 없거든. 아,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해. 근데 또 뭐라고? 이렇게 그려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한 개짜리가 생기잖아. 가로선 교점이. 맞지? 그럼 돼요? 안 돼요? 내려와.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 정확하게 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네, 이게 그래프예요. 이게 뭐야? 얘가 EFX야. EFX 그린 거라고. EFX.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를 그린 거라고. 근데 뭘 알았어요? 얘 지금 딱 봐도 점근선 누구처럼 생겼어? 32처럼 생겼잖아. 얘의 점근선은 누군데? 2b가 점근선인데 그 2b가 32라고. 그러니까 b는 당연히 누구예요? 16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기를 지나잖아. 뭐를? 4를 대입했더니 얼마가 떠야 돼? 4를 대입하면 x에다가 4 대입하면 f4는 얼마여야 돼요? 0이란 이야기죠. f4 대입해 봅시다.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6. 얘가 0이야. 그래서 a는 얼마예요? 8이죠. 네, 끝났어요. G6은 얼마야? 2F8이고요. 2 곱하기 여기 2 써줘요. 2F4가 0인 거죠. F8은 얼마죠? F8은 여기다가 8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더하기 6이죠? 깜짝이야.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8 더하기 16 이렇게 돼서 12, 24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비슷한 유형이네요. 그쵸? 그래프 개형 그려서 교점과의 개수, 그러니까 가로선과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걸 통해 우리가 점근선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25년 10월 같은 해죠. 그 당해 이제 10월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9번 문제였어요. fx라는 애가 이에 x 더하기 7제곱 더하기 7과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이라는 애가 있대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여전히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맞죠? 알려줬다고. 알려준 건 그려야지. 그 다음에 이제 한쪽만 고민하라는 거죠. 그렇죠? 알려준 거 그립시다. 점근선이 얼마예요? y는 7이고요. 7부터 얘 이렇게 숑 그렸을 때 여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9가 되겠네요. 숫자가 좀 크네. 그럼 여기 얼마예요? 8이죠. 네, 고마워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릴 거야. 얘도 이제 아까랑 똑같네. 아까 그린 거랑 똑같죠? 요거잖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맞지? 요런 형태의 그림이라고. 또 가져와야겠네. 얘를 그릴 거예요. 근데 얘는 점근선이 얼마래? 이거 점근선을 알려줬네. 점근선 그럼 그려야지. y는 10이라고. 그쵸? 자, y는 10이라는 점근선을 그렸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거잖아. 그쵸?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인데 문제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x 더하기 여기 내가 그릴 거야. 그림을 그릴 건데 원하는 것은 x 더하기 2의 a제곱 y 마이너스 t는 0과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한대요. 그럼 당연히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거기에다가 일종의 대각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맞지? 여기 그렸을 때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라고. 직선이 맞지? 기울기 딱 봐도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생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뭐인 걸 찾으래? 교점의 개수가 2가 되는 GT가 2가 되는 t의 최소값이 fx의 최소랑 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렸죠? 맞아요? 교점이 2개 있는 건 어디야?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시다. 교점이 2개 있는. 멈춰. 교점 하나죠? 하나죠? 여기까지도 몇 개예요? 한 개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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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야. 그치? 제일 작은 놈 어디야? 여기죠. 맞아요?
여기에서의 t, 여기 끝에 지날 때의 t가 요거의 최소값이랑 같다는 거죠. 그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슝 가는 애가 있는데 왼쪽 오른쪽을 따로 구하는 겁니다. 왼쪽은 근데 명확하네. 오른쪽은 명확하네요. 얘의 최소값 뭐예요? 어떻게 봐도 얘가 최소지, 그치? fx의 최소 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fx의 최소는 쉬워. 저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요. 와, 근데 이거 보면서 변형시킬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뭔 생각이 들어? 얘가 이미 2분의 1이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그쵸?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얘 봤을 때, 아, 이거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0이야. 요렇게 바꿀 생각하는 거. 보기 흉한 건 보기 좋게 바꾸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지? 정화를 시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미 분수가 뜬 상황에서 또 마이너스가 있는 게 보기 흉하다. 바꿔달라. 이러면 좀 우리한테 편한 형태잖아요. 자, 그럼 t의 최소라는 건 뭐예요? t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얘가 교점이 두 개인 건 여기란 말이야? 즉, 뭘 지날 때야? 얘가 누구 지날 때야? 요 점 지날 때야. 얘가 요 점 지날 때라고. 그러니까 저기 x랑 y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 얘 대입하면 돼요. ft가 최소라는 건 언제라고? 요 점을 지날 때라고. 그럼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10을 지날 때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는 더하기 2의 a제곱에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10 빼기 t는 0이다. 자, t는 넘긴 거죠.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 2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야 돼요. 개수예요.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2a제곱 더하기 10 곱하기 2의 a제곱 빼기 2인데 그게 t인데 맞아요. 이게 t의 최소야. 지금 평행이동해서 t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치? t가 여기 있어도 된다고. 근데 내가 원하는 t는 제일 아래에 있는 놈이잖아. 그쵸? 얘예요. 얘가 t의 최소라고. 그게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얘랑 똑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10이랑 같다는 이야기예요. 끝났죠? 여기 결국 우리가 이제 오른쪽 두 개만 보면 됩니다. 이항시키면 4 곱하기 2의 2a제곱 마이너스 14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12는 0이라서 2로 나누어주면 개수를 좀 줄일게요. 2 곱하기 2의 2a제곱 7 곱하기 2의 a제곱 더하기 6은 0이라서 2, 1, 2, 3 마마 해주면 2의 a제곱은 2의 a제곱은 2분의 3 또는 2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래요? 2의 a제곱의 값을 곱하라 그랬죠. a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야. 2의 a제곱의 값을 곱해달래요. 그래서 답이 3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t의 최소는 언제라고? 여기를 지날 때야. 그래서 여기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그 t를 구해주면 얘가 t의 최소야. 이게 t의 최소라고. 그게 얘랑 같대요.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2차 방정식 꼴이 만들어진 겁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지수 방정식을 결합시킨 듯한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15번은 간단하니까 또 여기다 구석탱이에 그리죠.
이게 원래 그 수능 특강에 나왔었던 문제인데 이거 다음에 나온 건가? (21년 3월) 또 fx를 알려줬어요.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2의 x제곱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야, 여기까지는 글이라는 거야. 그쵸? 근데 x가 3 이상일 때는 좀 이상하게 그렸어요. 4분의 1의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의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8이라고 알려줬어요. 가끔 오해를 하는데 얘가 점근선입니다.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치, 여기 문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x가 없잖아. 얘가 점근선이야. 얘는 점근선이 얼마야? 2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 위가 3,8이 됩니다. 얘는 점근성이 어떻게 돼요? 뭔가 있나 봐. 근데 여기 얘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애죠? 또 가져와야 되네. 내려가는 애요. 이렇게 내려가는 애라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애가 될 거예요. 그쵸? 점근선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런 애인데 문제에서 말하기로는 뭐라 했냐면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몇 개래요? 23개래. 아, 그럼 일단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보자. 그래서 여기다 딱 3을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4분의 1에 3 더하기 a제곱 빼기 4분의 1에 3 더하기 a제곱 더하기 8이죠. 그래서 얘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한 거야. y좌표가 정수인 점이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렸는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보죠. 자, 왼쪽에 보면 여기 y좌표가 정수인 게 몇 개 있냐는 거야. y좌표, 얘는 y좌표가 8이잖아. 그럼 당연히 y좌표가 1인 게 어딘가 있겠고요. 2인 것도 어딘가 있겠죠. 3, 4, 5, 6, 7 있고선 8이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는 y좌표가 1부터 7까지 있어요. 7개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야? 8 있지. 근데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애잖아. 지금 내가 찾는 애가. 그러면은 걔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인 거야? 7개야. y좌표가 어디에서 y가 뭐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그런 거 관심도 없다고. 그냥 여기가 8이고 여기가 0이잖아. 그쵸? 얘가 당연히 y는 0이잖아. 그럼 그 사이에 1부터 7까지 있을 거라고. 그럼 총 몇 개예요? 지금 이 x축의 위에서 몇 개 있어요? y좌표가 정수인 게? 7개, 1개, 7개라서 15개 있죠. 그럼 여기까지 합쳐서 총 몇 개야? 16개 있죠. 그럼 몇 개가 모자라? 7개가 모자라지. 그럼 당연히 밑에 7개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부터 누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쵸? 마이너스 8이 되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그럼 마이너스 8이 안 나와? 점근선인가 보지. 점근선이니까 y가 마이너스 8이 안 나오겠지. 멈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점근선 얘가 뭐야? 마이너스 4분의 1에 a 더하기 3제곱 더하기 8이 뭐가 뜬 거야? 마이너스 8이 뜬 거야. 즉 뭐야? 16은 4분의 1에 a 더하기 3제곱인 거야.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5겠죠. 맞아요? 네,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5 구하는 거잖아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 16입니다. 그쵸? y좌표가 정수인 것만 우리가 찾고 있어요. y좌표가 정수인 것만 찾고 있다. 지금 집중력이 힘들어지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구나. 절반은 했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삼각함수 그래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삼각함수 그래프가 별로 고난도 문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1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른 아침이라 여러분 힘들어하는 게 보이네요. 25년 3월입니다. 이것도 작년 거네요. 따끈따끈한 15번 문제. 15번. 수학 1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나 봐요. 3월에. 그러니까 3월에 이제 너희가 다다음 달 가면 이제 이론 모의고사 문제를 푼 거야. 이용기 딱 15번이다. 근데 정답률 25%라는 건 뭐예요? 다 틀렸다는 거야. 다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답률 45%짜리인 거야. 왜? 찍어서 맞는 애들이 20%니까. 실제로 근데 찍어서 맞는 비율이 보통 20%보다 높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거를 잘 풀었다는 전제하에 남는 번호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건 개수를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걸 맞긴 한데 해본 적은 없어. 나도 거기서 본 거야. 근데 그렇게 찍었을 때 정답률이 꽤 괜찮더라고. 항상 이제 잘 풀다가 15번 그냥 선택 과목에서 몇 번이 모자라서 그냥 그걸로 찍었어요 하면 하고서 맞은 애들이 꽤 있어. 그래 하고서 세보진 않았어요. 한번 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지 잘 손이 안 가더라고. 자, 어려운 이유는 뭐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그냥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돼요. 자, 원하는 건 이렇습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 난 정확하게 알아. 정확하게 알아요. 얘는 원래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인데 뭐 한 거야? 접힌 거죠. 그래서 4라는 것과 2라는 애를 점근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 게 2의 x제곱,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4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그릴 거예요? 뭘 그릴 거야? 저 a 더하기 로그 2의 x거든? 지수함수잖아요. 미안해요. 로그 함수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에서 0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a가 어찌됐든 이게 0보다 크냐 작냐? 안 써있네. 이렇게 그릴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애입니다. a 더하기 로그 2x.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한다고 했냐면 p 이하일 때 얘를 그리다가 P부터 Q까지 파란색으로 환승했다가 다시 여기 하얀색으로 환승하겠다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해서 오다가 환승했다가 다시 환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문제에서 이상한 표현이 등장해요. 1대1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란 말 기억해요? 그렇지. 가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하나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맨 첫, 바로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1대1 대응 바로 옆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라는 멘트가 있어요. 앞에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정의역. 뒤에 있는 애를 뭐라고 말해요? 공역이라고 말합니다. 공역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역이 제시되었을 때 1대1 대응은 무슨 말이야? 공역에 남는 애가 없어야 돼요. 근데 실수 전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존재해야 된다고. 여기서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누구한테만 있니? 로그한테만 있죠. 그러니까 확정됩니다. 그 멘트 때문에 실수 전체라는 멘트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누군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P는 명확하게 0이에요. P는 0입니다. 그래야만 해요. 0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오다가 하얀색 오다가 0,3에서 환승을 여기로 하는 거야. 여기에서 환승을 해서 여기까지 그렸잖아. 점 찍혔죠. 그쵸? 근데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무한대부터 올라오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올라와야겠니? 어디까지 올라와야지 1대1이 될까?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요? 당연하지. 3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게 누구야? 뭔지는 몰라. 얘가 Q겠지. Q일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Q까지, 왜냐면 Q에서 환승한다며 Q까지 올라왔을 때 그 Q에서 다시 환승을 해야 되잖아. 이 하얀색으로. 그치? 근데 걔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얘는 지금 3까지 올라왔어. 그치? 근데 3부터는 사실 누가 차지한 거야? 얘가 차지했잖아. 이렇게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요? 그럼 4는 누가 만들어? 누가 점이 찍혀야 돼? 4는 얘가 찍혀야 돼요. 여기가 Q,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던 애가 환승해서 이렇게 슝 오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정확하게 Q,4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는 얘가 3부터 4까지는 얘가 4부터는 얘가 정확하게 맞닿는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렇게 바통 터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올라와서 바통 터치하고 다시 바통 터치한다. 그럼 이제 뭐 문제는 풀렸어요. 뭔 말이냐면 A 더하기 로그 2의 Q가 얼마예요? 3이고요. 저기에다 Q를 대입한 게 2의 Q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예요? 4예요. 그래서 Q가 얼마예요? 3입니다. 즉 A 지금 뭐 구하라고 있는 문제에서? F 2분의 P 더하기 Q. 그래서 A가 이상하게 생겼네.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사실 의심을 해야 돼. 와 씨, 보기에 로그가 없는데? A가 이상하게 나왔다고. A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보기에 숫자가 되게 깔끔해. 의심을 품어요. 마음속에 여기는 원래 의심이 있어야 돼. 이쯤에서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나? 라는 의심은 있어야 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서는 F에다가 뭘 대입해달래요? 2분의 P 더하기 Q. 2분의 P 더하기 Q, 2분의 3을 대입해달래. 2분의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잘했다. 왜? A가 방금 뭐라 했어?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잖아. 근데 거기다 뭐 더했어요? 로그 3 빼기 1을 더해달라 했죠. 그래서 2가 답입니다. 이렇게 돼요. 비슷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맞죠? 가로선과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전에는 가로선과의 교점을 뭐라고 그랬어? GT라는 애로 새롭게 함수를 꾸려서 만들었는데 그 치역을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표현? 이 표현은 좀 낯설었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오랜만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요게 그래 낯설었어. 이건 낯설 수 있었죠. 낯설 수 있었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공역을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말을 해줬거든. 그래서 치역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0이 이제 P가 0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환승한다는 개념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해서